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어제 제가 주안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앞발, 뒷발 문제뿐만 아니라, 바깥쪽, 안쪽, 어? 바깥쪽,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바깥쪽과 안쪽, 왼쪽 다리 바깥쪽과 안쪽, 이 부분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어떻게 하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몸의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냥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그 동영상 가운데 말씀드렸던 게 요거는 바깥쪽 테스트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셀카 모드니까 오른쪽, 왼쪽이 반대입니다. 자, 여기가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 바깥쪽, 그리고 이 안쪽, 왼쪽 다리 바깥쪽,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안쪽,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오른쪽 다리 바깥쪽과 왼쪽 다리 바깥쪽, 그러니까 옆구리죠. 옆구리가 어느 쪽이 더 센가 하는 거 테스트입니다. 그죠? 일단은 이게 약간은 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오른발을 짚을 때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쭉 밀어봅니다. 오른쪽 골반,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골반 뼈 있는 데 있죠? 골반 뼈를 이렇게 쭉 밀어보고 왼쪽 발바닥을 짚을 때 왼쪽 골반을 지그시 밀어봅니다. 이렇게 천천히 앞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걷는 건데, 자, 이거는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걷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체중 이동할 때는 똑바른 상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용입니다. 테스트용. 오른쪽 바깥쪽이 세냐, 왼쪽 바깥쪽이 세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왼발 짚을 때 골반을 왼쪽으로, 오른쪽 발바닥 짚을 때 골반뼈를 오른쪽으로, 왼발 바닥 짚을 때 왼쪽으로, 오른쪽 발바닥 짚을 때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앞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좀 깊게 하세요. 약간 깊게. 너무 깊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쑥 밀어보시면 이제 센 쪽과 약한 쪽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왼쪽이 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쓱 미는데 이게 골반이 부드럽게 쑥 들어가요. 센 쪽은 부드럽게 끝까지 막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고, 약한 쪽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뭔가 약간 경직성, 약간 딱딱한 느낌이나, 그렇다고 해서 막 딱딱하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부닥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더 이상 안 가려고 이렇게 찌직찌직하고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게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골반이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왼쪽이 세면 왼쪽이 쑥 들어가고, 이건 부드럽게 어떻게 막힘없이 쑥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른쪽은 약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안 가려고 해요. 왼쪽은 쑥 갔는데 오른쪽은 더 이상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쪽이 더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쪽. 반대쪽은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중간쯤에 뭔가 이렇게 약간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 약간 경직성 어떤 그런 느낌이 오면 이쪽이 약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 되면 이제 대처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처법은 뭐 가장 간단한 대처법은 근데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하든 이게 이쪽 골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오른쪽이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 벽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골반을 이렇게 툭툭 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툭툭 칠 때도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생각할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걸을 때 다리 균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조금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동작을 보여드리기도 해야 되고, 각각의 상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른쪽 골반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왼쪽 골반이 약한 사람들도 많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골반이 약해요. 저는 약간 오른쪽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약간 오른쪽이 아직도 조금, 어제는 1대1 대1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운동하다 보니까, 여전히 오른쪽이 약간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 골반 이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을 자꾸 밀어주게 되잖아요. 그럼 밀어주면 오른쪽 골반은 세지는데,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러면 오른쪽 골반이 더 힘을 내기는 내요. 근데 문제는 왼쪽 다리에 피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애시당초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해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더 무겁게 찼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차고 있지 않지만은, 근데 설사 제가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왼쪽 다리가 약간 부족하다고 제가 걸어 다닐 때 느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걸어 다닐 때 그냥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을 더 주고, 약간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걸을 때가 많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걸으면 밤에 잘 때, 걸어놓으면 밤에 잘 때도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면 되고, 그러니까 낮에 조금 왼쪽 다리에 힘을 몰아줬다가 밤에는 약간 풀어주면서 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 다리가 피가 부족한데, 왼쪽 다리를 누르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려면 오른쪽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 이렇게 누르든가, 아니면 이제 벽치기를 할 때는 왼발에 힘을 주고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주면 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뭐 벽을 칠 때는 오른발에 힘을 주고 치세요. 힘을 주고 치시고, 근데 걸어 다닐 때는 내가 오른발에 좀 힘을 줬고 쳤으니까 오른쪽 옆구리는 좀 힘을 냈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쳤으니까 끝나고 나면 내가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많이 줬으니까 내가 조금 걸으면서 왼쪽 발에다가 힘을 좀 줘야지, 주면서도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배움이 있었다라면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봅시다. 제가 그냥 지금 동영상을 여기서 써서 찍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예로 봅시다. 제가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있지 않지만은, 오른쪽 다리에 왼쪽 다리보다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는 스타일로 걸어 다니고 있다. 자, 다리의 무게감은 오른쪽이 약간 더 세다. 그죠? 그리고 바깥 옆구리는 오른쪽이 오히려 약하다. 오른쪽이 약하다. 왜? 그동안 왼쪽에 옆구리에 계속 모래주머니를 차고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왼쪽 옆구리가 조금 약해져 있다라고 느낀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1대1 대1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바깥쪽 1, 오른쪽 다리 안쪽 1, 왼쪽 다리 안쪽 1, 왼쪽 다리 바깥쪽 1, 1대1 대1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추기는 맞췄는데 또 운동을 안 하면 또 힘이 센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기도 하고 힘의 균형이 살짝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저는 왼쪽 다리는 바깥쪽이 뭐 한 1.2, 안쪽이 한 0.8 뭐 이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안쪽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오른쪽 다리는, 오히려 안쪽이 1.2, 바깥쪽이 0.8 이 정도로 바깥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안쪽이 약하고,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이 약한 이런 지금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하고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보세요. 저는 왼쪽 다리는 바깥쪽이 세고 안쪽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안쪽과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 약하고, 자, 이쪽이 약하고 왼쪽 다리 바깥쪽과 오른쪽 다리 안쪽이 세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왼쪽 다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다리 들기 중간중간에 한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리에 관련된 거 되게 많아요. 또, 뭐, 뒤로 뛰는 거, 집에서 뒤로 뛰는 거,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뒤쪽으로도 피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런 거는 좀 각설하고, 자,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 바깥쪽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동일선상이 있다면, 왼쪽 다리도 오른쪽이 약하고, 오른쪽 다리도 오른쪽이 약하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걷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점점 더 순방향으로 가게 돼요. 왜? 자, 오른쪽으로 걸으면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걸으니까 이쪽이 바깥쪽이 세질 거 아니에요. 또 오른쪽으로 걸으면 왼쪽 다리도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안쪽이 세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왼쪽 다리가 무게감, 그러니까 피의 양이죠. 왼쪽 다리가 피가 뭐 왼쪽 다리가 1.1, 오른쪽 다리가 0.9다. 왼쪽 다리가 0.9고 오른쪽 다리가 1.1이다. 이러면 왼쪽 다리 힘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걸어 다닐 때. 그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오른쪽 쳐주고, 왼쪽 다리 무릎을 살짝 오른쪽으로 걷습니다. 자, 왼쪽 다리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서 오른쪽으로, 오른발 디디면서 오른쪽 골반 쳐주고. 보세요. 왼쪽 다리 무릎 살짝 굽히면서 오른쪽 골반 쳐주고. 왼쪽 다리 무릎 살짝 굽히면서 오른쪽 쳐주고, 왼쪽 다리 무릎 살짝 굽히면서 오른쪽 쳐주고. 자, 이렇게 하면 옆으로 오른쪽 개걸음이죠. 개걸음, 꽃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옆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옆으로 걷는데, 이제 왼팔 운동이 필요하면 왼팔 운동 하면서 하는 거. 이제 팔 운동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도 쳐야 되고 머리도 흔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팔 운동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무릎 굽히고, 그 왼쪽 무릎을 굽힌다는 건 왼쪽 다리에 피를 더 많이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씩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으니까 이렇게 접었다 펴줘도 괜찮아요. 접었다 펴주면 피가 빠지죠. 왼쪽 다리를 지그시 눌러버리면 왼쪽 다리 발바닥까지 피가 쫙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 다리 이렇게 접었다가 내려버리면 오른쪽 다리에 피가 빠지겠죠. 그러면서 골반 밀 때는 편안하게 오른쪽 발바닥을 짚으라는 겁니다. 오른쪽 발바닥을. 그죠? 짚을 때는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굽힐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피가 많으니까. 무릎을 왜 굽히는가 하면 피가 부족하니까 굽혀주라는 겁니다. 자, 굽힐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발, 뒷발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발, 뒷발, 왼발을 앞꿈치에 힘을 줄 건가, 뒤꿈치에 힘을 줄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냥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뭐 밥을 어떻게 차려 먹어야 되는데, 괜히 어떤 욕심에
요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원래 처음에는 구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막 집어넣고 참기름도 넣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맛있는 거 넣으면 맛있어지겠지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어떤 이상한 맛이 나더라. 에라 모르겠다 이거 갖고는 어떤 요리가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깔끔한 요리들 있잖아요.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 물론 재료가 많이 필요한 요리들도 있지만은 진짜 소금 한 꼬집 뭐 깨 한 꼬집 요 정도로만해도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좀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감당을 못해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좀 비유를 들어봤는데 썩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앞발 뒷발 문제도 있고 옆구리 문제 제가 전에부터 한번 옆구리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죠? 몇 차례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일단은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여기 어떤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최근에 지난주에 써먹었던 건데 이 벽에다가 이거 골반 뼈 여기 뭐 엉덩이 골반 뼈 있죠, 그죠? 골반 뼈를 여기 벽에다가 여기 갖다 대는 겁니다. 갖다 대고 왼발에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왼발은 그냥 왼발을 그 디딤발로 이렇게 짚어요. 그러면서 오른발은 힘을 살짝만 주면서 이렇게 걸어봅니다. 왼발에 힘을 더 주고 오른발은 무릎을 굽히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동작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엉덩이 뼈, 옆에 골반 뼈를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걷는 거예요. 어깨는 떼고 이렇게 걸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잘 느껴보세요. 이쪽 근육이 꽉꽉 움직여요. 제가 여기가 좀 차이가 한 3, 4일 전에는 약간 차이가 난다고 느꼈거든요. 오른쪽 옆구리가 좀 많이 약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진짜 한 2, 3분 이렇게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가지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왼발에 힘을 더 준다라는 건 내가 왼쪽 다리에 피가 약간 부족하다는 걸 알고서 해준다라는 거고 또 왼발에 힘을 주면서도요 살짝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상체는 왼쪽으로 약간 꺾는 거예요. 이쪽만 대고 어깨 쪽은 약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에 의해서 이거 보세요. 이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왼쪽 다리 안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해되세요? 자, 각도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디디는 느낌으로 그래야 옆구리 오른쪽 다리 바깥쪽에 힘을 주려면 오른쪽 다리 발바닥 바깥쪽하고 연결성이 있잖아요. 연결성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런 걸 느끼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런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하고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설명할 자신이 없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러니까 나는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 뭐 설명을 해주는데, 이 느낌을, 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좋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 심지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막 1분이나 2분, 많게는 한 3분, 4분 이렇게 계속 해도 돼요. 그러면 빨리 바뀌어요. 오른쪽에 뿌리가 세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쪽에도 다 이렇게 약간 순방향적이라는 거는 내가 가야 하는 쪽을 순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는 쪽.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걸 순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제가 이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런 벽이나 뭐 여기 기둥 통나무인데 이런 걸 옆으로 가서 툭 쳐봅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툭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그죠? 또 심지어 이렇게 자, 응용 동작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 근데 다리는 오른쪽 다리 피가 더 많다. 왼쪽 다리 피가 부족하다. 그리고 왼쪽 다리가 조금 더 세고, 바깥쪽이 더 세고, 안쪽이 약하다.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죠? 만약 그렇게 있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리를 이렇게 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자, 발바닥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발바닥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대각선적으로 이렇게 세워두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앉아버리면 뭔가 조금 더 균형감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왜?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더 오니까. 그죠? 앉는 자세가 그냥 이렇게 앉으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각도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일자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되니까 이 왼다리는 안쪽으로 힘이 오고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힘이 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세. 물론 이렇게 앉아있어도 앞발 뒷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슬립바를 이용하시라 그랬죠. 앞발이신 경우는 뒤꿈치를 슬립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놓으면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거는 자, 뭐 만약에 오른발이 앞발이라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오른발을 이 앞꿈치, 그러니까 발가락 있는 부분을 슬립바 위에 올려놓고 한 3분의 1만 슬립바 위에 올리고 3분의 2는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만 해도 됩니다. 앞발에 문제 있으면 뒷발로 당기고 싶을 때, 앞발을 뒷발로 당기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게 오른쪽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왼쪽 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뒤로 당기고 싶을 때는 앞발을 뒤로 당기고 싶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게. 3분의 2가 땅에 닿고 3분의 1은 슬리퍼 위에 올라가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뭐 슬리퍼가 아니라도 이거 응용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 있으면 어떤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놔놓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내 몸이 지속적으로 바뀌어갈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해야 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앞발 뒷발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게 잘 안 바뀐다 그런 분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앞발 뒷발 문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걸어야 된다고. 내가 오른발이 앞발이고 왼발이 뒷발이면 오른발은 뒤꿈치에서 살짝 당기고 왼발은 앞꿈치 꽉 눌러주고 무릎 굽혀주면서 걸어보세요. 1시간만 걸으면 다리가 바뀌어버려요. 물론 또
그게 힘이 부족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늘려버리면 아마 이틀, 3일이면 다리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앞발, 뒷발 바꾸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당장 앞발, 뒷발이 바뀌면 1시간만 주면 그냥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1시간만 있어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 가지 또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발 뒷발이 맞기 시작하면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립근 운동, 왼팔 뒤로 당기는 기립근 오른손잡이 경우,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 번씩 던져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동영상이 2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찍겠습니다.